1995년에 나온 담화 하나가요.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했죠. 이 한 문장, 이게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공식 사제가 왜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단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총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 역사적인 담화를 가능하게 한 아주 특별한 정치적 상황 덕분이었습니다. 1993년 일본 정치의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무려 38년간 일본을 통치해온 1955년 체제가 말을 내린 거죠. 자민당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년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철천 지원수나 다름없던 자민당과 사회당이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만든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의 결과로 사회당의 무라야마 토미이치가 총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사회당은 미일 안보조약은 물론이고 자위대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정당입니다. 반대로 자민당에게 이 두 가지는 일본 안보의 심장이었죠. 완전히 정말 물과 기름 같은 두 정당이 오직 정권을 잡겠다는 이유 하나로 뭉친 겁니다. 총리가 된 무라야마, 일단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기당의 오랜 신념이었던 미일 안보조약과 자위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뒤집습니다. 이 엄청난 정책 전환은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다음 목표를 위한 큰 그림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역사적인 무라야마 담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래 무라야마 총리는 종전 50주년을 기념해서 국회에서 멋지게 과거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반대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결국 결의안은 핵심 내용이 다 빠진 채 그야말로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이 결의안이 너무 약하게 통과되니까 무라야마 총리가 오히려 더 강력한 수를 둔 겁니다. 국회는 됐고 정부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담화의 핵심 표현들입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고요. 그로 인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말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았죠. 이전에 어떤 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솔직한 사과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총리 혼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계 결정. 이건요, 모든 장관이 동의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이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역사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조직적이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대파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바로 이 자학사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라야마 담화처럼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마치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행위고 국가의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인 거죠. 이 프레임이 반대 여론을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학사관 논쟁을 맨 앞에서 이끈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 최대의 우익단체, 일본회의입니다. 이들은 담화의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를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보고 사죄를 통해 화해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반면 일본 회의는 그 전쟁이 아시아 해방전쟁이었으니 오히려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죠. 같은 역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 반대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56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기도 전에 그것보다 훨씬 약한 국회 결의안조차도 막아보겠다고 모인 서명의 숫자입니다. 456만 명. 이들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격렬했던 논쟁은 일본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공식적인 대답은 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 저희도 담화 정신을 이어갑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게 공식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침략이나 사죄 같은 핵심 단어는 슬쩍 빼고 말하면서 의미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요. 또 담화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걸 계속하면서 저항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역사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2001년만 해도 고등학생 셋 중 둘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12년 만에 그 비율이 4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이 무라야마 다모아를 둘러싼 싸움은요, 그냥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정체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나라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들 하죠. 무라야마 다마는 화해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의 깊은 균열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일본은 반성과 사죄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길을 가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역사는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